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주대학교 대학원 SDG ESG 경영학과 학과장인 이창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ESD,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가지 정도의 그 소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생각 나누기입니다. ESD 혹은 세계 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을 나눠보고, 두 번째는 ESD,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 즉 ESD를 어떻게 현실에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네 번째는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들이 현실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지구의 생존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공부하고 있는지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과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식, 인식, 실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정보에 기반해서 소통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지역, 국가, 도시 차원의 위기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측면 그리고 집단적인 측면에서 행동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가치와 태도의 개발을 위해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배우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지구, 국가, 도시의 지속가능 발전은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구촌의 수십억 명 인구가 빈곤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 불평등 또한 고조되고 있습니다. 기회, 빈부격차, 권력의 격차가 심각합니다. 불평등은 핵심적인 도전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실업, 글로벌 보건에 대한 위협, 그리고 극심해진 자연재해, 분쟁의 급증, 폭력적인 극단주의, 테러리즘, 천연자원의 고갈과 사막화, 그리고 가뭄, 토지 황폐화, 담수 부족, 생물 다양성 감소, 지구 온도와 해수면의 상승, 해양 산성화, 그리고 기타 기후 위기로 인해서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종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제 세계 위험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많은 경제학자들, 경제 전문가들, 그리고 지구촌의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지구의 위험 요소가 무엇인가를 관련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뭐 기후위기라든지 극심한 날씨라든지 생물 다양성 감소라든지 뭐 사회적인 어떤 결속력의 약화라든지 생존의 생계 위기 등등해서 여러 가지 사회, 경제, 환경적인, 특히 이제 환경적인 요소들을 위험 요소로 꼽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세계 시민교육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시민교육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시민교육이라는 것은 지역사회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지구촌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는 세계적인 관점이죠. 이런 것들을 갖는 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학습자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지구촌 이슈의 현장을 살펴보는 것, 그리고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나와 지구촌에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문제들, 어떻게 이것들을 잘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곳이 바로 지구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세계 시민 교육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계 시민이란 그럼 무엇일까요?에 대한 고민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요, 정의로운 삶을 지향하는 시민, 평등과 다양성을 지향하는 시민, 또 지구와 국가, 도시의 상호 연계성을 인정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시민이라고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엔에서는 세계 시민이 갖춰야 될 덕목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상호 의존성입니다. 지구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상호 연결되어 살아간다라는 상호 의존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시민. 그것이 바로 세계 시민이 갖춰야 될 첫 번째 덕목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공감입니다. 타자에게 이르는 가장 선한 길이 우리가 공감이라고 표현하는데, 빈곤 문제, 불평등 문제, 사회 정의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물가 식량에 대한 문제, 또 여러 재난, 그리고 사회적인 갈등,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평화로 가는 길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 이게 바로 세계 시민이 가져야 될 덕목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지구촌 문제에 대해서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죠.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대안이 나올 수 없고 또 올바른 실천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균형 잡힌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법,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와 책임감을 갖는 시민, 그게 바로 세계 시민이 갖춰야 될 덕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옳다, 내 생각만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견 없는 사고,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세계, 다양한 가치관, 철학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는 것이 또한 세계 시민이 갖춰야 될 덕목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아는 만큼 실행하는 그런 것도 세계 시민이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빈곤과 불평등이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또 지구가 많이 아프잖아요.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세계 시민이 갖춰야 될 덕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지속가능 발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또 이 강의를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국을 다녀보니까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지속가능 발전을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 지속가능 발전이.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은 혁명이다, 협동이다, 협치다, 그리고 지구 구학이다, 인간 멸종 방지다, 환경과 인간의 조화다, 또 거버넌스, 아까 얘기했던 협치와 연결되어 있죠. 인간성 회복이다, 도시를 살리는 것이다, 사람답게 살기다, 우리 동네 잘 알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대부분 다 좋은 이야기고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이 굉장히 큰 이야기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지속가능 발전을 공부와 관련해서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는 주제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공자와 부자가 있습니다. 사람이 도구를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농사 짓고 사는 삶, 이거를 공부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농민들만이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이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사 짓고 사는 삶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자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계절의 변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농사 짓고 사는 삶이고요. 두 번째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게 있죠. 혼자서 지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협동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 맺기를 깨우치는 것, 그 중요성을 깨우치는 것, 그게 바로 공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속가능 발전은 공부다. 즉 인간과 자연의 조화, 인간과 인간의 관계 맺기를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지속가능 발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화면에 보면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공식적인 개념 정의입니다.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혹은 개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987년도 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 발간한 브룬트란트 보고서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우리 공공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개념 정의를 했죠. 주되게는 생태적인 지속성, 또 경제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반자 관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이죠. 두 번째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주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개념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은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 라고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쪼개고 분리하고 분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덜 중요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저는 이제 지속가능 발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아파트 자동차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쌀과 공기와 물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쌀, 공기, 물, 아파트 자동차 다이아몬드. 아파트 자동차 다이아몬드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쌀과 공기와 물은 어떻죠?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쌀과 공기와 물이 갖고 있는 중요성들을 깨우치는 것. 이것이 바로 어쩌면은 지속가능 발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기본적인 ESG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속가능 발전의 역사, 진화 과정에 대한 그림을 지금 PPT로 가져왔는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속가능 발전 개념 또한 상당히 역사적인 개념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많은 논의와 실천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문제인식 그리고 인식의 확산 그리고 추상적인 개념이 좀 더 구체화된 개념으로 가는 과정들을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1972년도 스톡홀름에서 있었던 유엔 인간 환경 회의에서 환경 문제와 관련한 주요한 아젠다들이 제시되고 그랬습니다. 또 이것이 1992년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긴 한데요. 유엔 환경 개발 회의에서 환경과 개발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또 한 차원 발전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세계 지속가능 발전 정상회의에서 환경과 경제와 사회를 분리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연계된 개념으로 고민해보자라는 문제의식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다 구체화시킨 것이 2015년도 9월 달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193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즉 SDG를 합의 채택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인식에서 확산, 추상적 개념에서 보다 구체화된 개념으로 지속 가능 발전 개념이 지금 진화되어 왔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전에 조금 주요한 개념들을 조금은 살펴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지속가능성, 하나는 지속가능 발전, 그리고 또 하나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교육,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입니다.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오늘 ESD, 다시 말씀드리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으니까 한번 이 개념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성이라는 부분들은 아까 초기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 균형을 이루는 것,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정리한다고요? 우리나라 국가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에 의거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에 또 이런 게 나와 있죠.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의 기초에서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뭐다?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교육은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개념,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과정으로서의 교육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속가능 발전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거보다 한 차원 높은 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입니다. 시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의지를 길러주는 과정으로서의 교육이 바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구라든지 도시 그리고 국가가 처해져 있는 위기 상황들을 좀 말씀드렸죠. 그것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국가, 도시, 마을의 상황은 상당히 복잡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환경오염과 인구 문제, 식량 문제, 자원 문제, 지구 환경 문제인 기후위기, 생물 다양성 감소, 이거 굉장히 복잡한 사회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들 각각 사회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해법을 갖지 않으면, 총체적인 관점을 갖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환경 문제는 개별 국가의 문제, 개별 도시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황사 문제 중국과 관련되어 있고 몽골과 관련되어 있죠. 기후위기 우리만 잘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범세계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글로벌 차원에서 인식해야 됩니다. 따라서 인문학적 관점, 사회과학적인 관점, 공학적 관점, 행정과 법조계의 융복합이 필요합니다. 인문학은 성찰을 강조하죠. 사회과학은 분석과 과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고요. 공학은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행정과 법학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규제하고 더 좋은 법, 조례를 만들 것인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학문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 발전이 왜 중요한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이론과 제도적 장치들이 상호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래서 분리가 아닌 상호 연계, 융복합, 간학문적인 접근을 통해서 환경, 인간, 사회의 조화를 모색하기 위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게 뭐다? ESD, 다시 말씀드리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이 ESD가 나오기 전에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켰던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환경교육으로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환경교육이 보다 지속가능성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전의 학자들도 환경교육 5가지 요소 해가지고 가치, 지향성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론적 환경 문제만
환경 교육에만 치중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관점, 가학문적인 접근법 사용, 그다음에 이슈를 중심성을 갖는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을 견제하자라고 이제 본 거죠. 사실은 이제 기존의 환경교육의 패러다임과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패러다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교육 같은 경우에는 인구 문제를 여전히 환경 압박 요인으로만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았죠.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이 저출산 정책을 고수하게 만든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인구 증가는 경제, 사회적인 문제를 양산한다라고 바라봤던 거죠. 이건 결과적으로 뭐냐면 대단히 편향적인 시각일 수도 있는 거죠. 통합적인 시각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패러다임은 환경 압박 요소 그리고 경제 성장의 한 요소로 이제 인구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예를 드는 겁니다. 또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어쩌면 실업률을 증가하고 노인 부양을 부담하게 하고 그다음에 부작용을 낳게 되고 사회 불안의 주된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 경제, 환경의 어떤 통합성들을 상호 연계성들을 더 강조하는 게 뭐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왜 이 상호 연계성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냐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성이 있습니다. 지구적인 것, 지역적인 것에 갈등의 문제가 있죠. 보편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 전통과 현대성에 관한 문제, 장기적인 고려와 단기적인 고려의 문제, 경쟁의 문제와 또 협력의 문제, 그다음에 철학적인 측면과 가치적인 측면들과 정신적인 측면이죠. 쉽게 얘기하면 물질적인 측면 간의 문제, 그다음에 기존 교과 과정과 새로운 주요 지식 영역 간의 갈등이 존재합니다. 한쪽 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면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무엇이다? 지속 가능 발전이다라는 것을 한번 발전 교육이다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 속에 있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한번 꼼꼼하게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ESD에 대한 좀 다시 말씀드리면 지속 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개념 정의와 특징과 지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ESD는 지속 가능 발전의 개념과 내용, 절차 등에 대한 학습 과정입니다. 또 동시에 지속 가능 발전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의지를 길러주는 과정으로서의 교육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에서부터 가정,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대한민국,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쟁점을 이해하고 진단하고 해소하기 위한 교육을 ESD,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식의 설명도 합니다. 조금 더 쉬운 거죠. 우리의 삶의 터전인 자연과 사회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중요성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또 인식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내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배움을 지향하되 행동하는 능력과 태도 이런 것들을 ESD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통해서 강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 ESD는 문제나 현상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견해를 중시한 체계적인 사고력이죠. 그러니까 시스템적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또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걸 통해서 대안적인 사고를 키워주죠. 또 증거 기반의 사고력을 높여줍니다. 데이터 및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남들과 대화할 수 있고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합일점 만들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강압적 리더십이 아니라 소통적 리더십을 향상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어떤 문화를 배타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그리고 기회균등을 또 강조하는 이런 어떤 능력과 태도를 강화시켜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ESD의 특징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가치, 그다음에 ESD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그림으로 제시했는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권 존중, 미래 세대를 존중하는 것,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 생태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ESD의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이제 통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함께 공동의 실천을 만들어내는 주인의식을 강화한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지구와 국가와 도시와 마을에서 당면한 문제를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가 돼서 실천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당면한 부분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을 통해서 의사결정과 또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 또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갖는 것, 그리고 가치와 행동, 생활 양식의 혁신을 이뤄내는데 지속가능 발전 교육, ESD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ESD, 다시 말씀드리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받게 됐을 경우에 어떠한 능력들이 형성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8대 핵심 역량이라고 합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한 8대 핵심 역량인데, 이것은 ESD나 D에서 얘기하는 ESDGs라고 하죠. 지속 가능 발전 목표 교육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적 사고 능력입니다. 관계성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또 불확실한 미래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시스템적 사고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측하는 겁니다. 복수의 미래죠. 여러 상태의 미래가 있습니다. 지구가 몰락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나은 미래가 될 수 있는 지구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더 아름답고 지속 가능한 그런 미래를 이해하고 평가하고 만들기 위한 그런 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뭐다? 예측 역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행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위기와 변화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뭐다? 예측 역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가치와 규범 능력입니다. 자신 안에 내재된 다양한 행동에 대해서 규범과 가치를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 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만 가지고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개개인의 사람들이 올바른 규범과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만이 뭔가 좋은 사회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법과 제도를 강요하는 사회가 반드시 좋은 사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를 성찰할 수 있고 타인들을 배려할 수 있고 공동체적인 지향을 갖고 있는 가치 규범 능력을 높일 수 있을 때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략적인 사고 역량입니다. 제한적인 사고, 제한적인 지역에서 벗어나서 뭐 전 세계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적인 행동을 집합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뭐다? 전략적 사고 역량입니다. 협업 능력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 행동을 존중할 수 있는 능력, 공감이죠.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능력, 공감적 리더십입니다. 또 다양한 사람들의 관계를 하나로 모아낼 수 있고 이해관계를 대화로서 풀어내고 협동할 수 있는 의지,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협업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규범, 실천, 의견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이 뭐다? 비판적 사고 역량입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 인지, 행동을 되돌아볼 수 있는 능력, 지속 가능성의 입장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비판적 사고 역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아인식 역량이라는 것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평가,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가능한, 또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다룰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자아인식 역량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제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생태학적인 불가능성, 지속 불가능성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그런 생태적인 지속 불가능성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합의로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적인 합의 형성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이뤄낼 수 있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가져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통합적이라는 것은 총체론적인 관점하고도 많이 연결되어 있고 융복합적인 가낭문적 관점하고도 많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해서 대충 여러분이 감을 잡았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우리 언어로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암기 교육하는 거 아닙니다. 책상에 앉아서 텍스트를 읽고 밑줄을 그어서 암기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책상 위에 올라서서 더 멀리 더 넓게 생각하는 것이 뭐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식은 우리가 더 넓게 생각하고 더 멀리 생각하는 디딤돌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우리의 생각을 가두고 있는 문맥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중세 사람들이 중세 천년 동안 마녀 문맥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우리를 가두고 있는 우리 시대의 문맥을 깨닫는 것, 탈문맥과도 상당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우리 선현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공부의 원리와 연결시켜서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돌아가신 성공회대학교 교수로 계셨던 신양복 선생님이 처음처럼이라는 책에서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 이걸 한번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는 빈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새로운 것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이 옳다라고 전제하는 순간 그것은 공부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가 없죠. 지속 가능성을 한 단계 높여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은 빈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왜? 새로운 것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공부라는 것은 망치로 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진정한 공부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탈문맥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특정한 문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지속가능 발전 또 지속 가능성을 더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공부라는 것은 뿌리에 힘쓰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 지속적 관점하고도 많이 연결되어 있죠.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열매, 이파리보다는 뿌리에 힘쓰는 것, 그게 바로 뭐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입니다. 자, 이런 말도 있죠. 아메리카 인디언은 말을 멈추고 달려온 길을 되돌아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말을 멈출까요? 내 영혼이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 삶의 양식이 과연 타 생명종과 타인과 나를 위해서 정말 이로운 것인가에 대한 자기 성찰의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게 뭐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말도 있네요. 경쟁과 속도는 좌절로 이어진다. 그림자를 추월하려는 것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무슨 의미일까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협동을 지향한다라고 얘기했죠. 자, 누군가와 경쟁하고 누구를 적으로 삼고 나누고 쪼개고 분리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늘 상대에 대한 존중과 협동의 관점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강물은
만나는 모든 것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낮은 곳으로 흘러 바다가 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왜 강물 이야기를 했을까요? 동양 사상에서는 물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자, 상선약수, 수선이 만물이 부쟁이란 말이 있죠.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물은 최고의 선이라고 얘기했죠. 왜 최고의 선일까요? 결코 공을 다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양 사상에서 물은 늘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겸손하다는 의미고요. 살리고 먹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낮은 곳으로 흘려서 모든 것을 만난다. 다시 말하면 강물은 바다가 된다고 하는데 상대방을 포용하고 더불어 함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ESD와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요걸 하나 점검하고 ESD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삼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책서자에다가 석삼자, 그 다음에 읽을 독자입니다. 책을 3번 읽는다라는 뜻입니다. 책을 3번 읽는다는 것은 3번 이렇게 한 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는다라는 횟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책을 읽을 때 글자를 읽죠. 텍스트를 읽습니다. 두 번째는 뭐 읽어야 된다고요? 저자를 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대를 읽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부의 과정은 글자만을 읽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읽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를 성찰하고 시대를 성찰하고 뭔가 새로운 대안들, 해법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ESD의 이제 실행과 관련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핵심적인 전략에 대해서 지금 3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유엔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혁신적인 실천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우리가 통해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학습자별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강화시켜내야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복잡 다단하고 굉장히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의지, 그리고 그 의지 이전에 뭐가 필요하죠?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비판적 사고와 분석력을 통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다양한 생명종들과의 공감과 많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연대와 증진을 통해서 실천을 이뤄내는 것. 이게 바로 ESD의 핵심적인 전략 중에 하나, 혁신적인 실천이다. 두 번째는 구조적인 변화를 이뤄내야 된다는 것이죠.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받았던 이유 뭐냐면 지속 불가능한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동시에 뭐가 필요하죠? 해결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 간의 불균형을 균형 상태로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도시, 주거, 식량 문제, 안보 문제, 그리고 불평등 문제, 여러 가지 격차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핵심적인 전략은 미래 기술 활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융복합 문제, 가학문적인 접근에 대한 얘기를 했죠.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가치와 철학적인 접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편으로 과학기술 기반의 지속가능 발전성도 필요하죠.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녹색 기술이라든지 첨단 기술과 관련된 민간 그리고 기업과 협동을 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지속 불가능성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첫 번째는 혁신적 실천, 즉 가치와 철학에 기반해서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인 것이죠. 두 번째는 구조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해결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첨단 녹색 기술들 그리고 민간과 기업의 협동을 통해서 그걸 활용해서 우리 사회를 보다
나은 사회로 전환시키는 것. 이게 바로 ESD의 핵심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ESD 실행과 관련해서 어떻게 학습을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ESD가 꿈꾸고 있는, 지향하는 지속가능 사회에 대한 구성 개념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왼쪽에 있는 거 보시면은 7개 정도가 보여지는데 6개 정도가 보여지죠. 다양성, 그다음에 상호성, 그다음에 유관성, 공평성, 그다음에 연대성, 그리고 책임성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7가지 여러 가지 이제 지속 가능성을 위한 8대 역량, 7대 역량이 나왔는데 그런 내용들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속 가능 발전 교육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개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지식, 기술, 가치, 태도 이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치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은 정보만 강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식과 기술, 정보와 기술, 가치, 중요한 태도 이런 것들을 갖추도록 돕는 교육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ESD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도 9월에 합의 채택된 유엔에서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4번 목표, 네 번째 목표의 통합적 요소이자 모든 SDG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직접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별도의 이제 시간에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SDG는 17개 목표 그리고 169개 세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17개 목표 중에 첫 번째 목표는 빈곤의 종식, 두 번째 목표는 기아의 종식과 지속 가능한 농업입니다. 세 번째, 말씀 잘하셨습니다. 건강, 보건, 웰빙이고요. 네 번째 목표가 뭐라고요? 바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입니다. 자, 그 외의 것은 이따가 나중에 별도로 ESDG, 다시 말씀드리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 교육 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 2030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보통 ESD 2030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UN ESD 10년 ESD 국제 실천 프로그램에 이은 유네스코의 ESD 실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SD 2030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에 교육이 중추적으로 기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ESD를 잘 실행하기 위해서 5개 우선 실천 영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책을 개선시키는 것, 두 번째는 학습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 세 번째는 ESD를 교육하는 교육자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미래 세대이죠. 청년과 청소년의 권한을 부여하고 이들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역 차원의 실천이 보다 가속화되는 것이죠. 지속가능 발전은 원래 이런 겁니다.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에서 행동하라입니다. 이거 별도로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SDG 10년 성과를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네 가지 부분들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와도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데 이 해법과 관련해서 조금씩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 활동인데 첫 번째는 ESD나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국가의 전략으로 포함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엔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전 세계 국가에서 전략으로 채택될 것을 많이 요청해 왔고 또 실행될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가를 가지고 이제 이 성과가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입니다. 제도 문제가 되게 중요하겠죠. ESD 촉진을 위한 법령 체계를 갖는 것, 정책을 구비하는 것, 그리고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조례 제정과 관련 부서와 전담 부서와 그리고 관련 예산과 이런 것들이 다 함께 포함되는 거겠죠. 또 ESD 학습 환경이 얼마만큼 갖춰져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과 지역사회가
어느 정도 이 문제에 적극성을 갖는가, 실행하고 있는가가 사실은 이제 ESD 확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ESD 관련해서 해외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10년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전반적으로 유엔에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로드맵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해외 사례들입니다. 핀란드,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선진 국가에서는 ESD를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시스템적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촉진하도록 장려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대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PPT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ESD 실행과 관련해서 선진국인 독일과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역 차원의 ESD 혹은 ESDG를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원주, 당진시, 평택시, 수원시 등등 여러 도시가 있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ESD 실행 시스템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독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준비기, 그다음에 개발기, 발전기, 정착기 이렇게 나눠졌는데 대체적으로 준비 과정에서는 교육 혁신 과제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이제 시작됐고 환경 교육 내용이 이제 지속가능 발전 교육으로 확장돼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개발기에서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죠. ESD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ESD가 이제 일단은 확장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어디죠? 맞습니다. 학교입니다. 공교육 기관으로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이겠죠. 전국 학교로 이제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원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학생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교사들의 전문 역량이 개발될 필요가 있는 거죠. 발전계의 경우에는 이 BLK라고 되어 있는데 연방주위원회입니다. 말씀드리면요. 쉽게 하면 지방 차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BLK라는 것은 연방주위원회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전국 학교의 확산을 이뤄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전 사회적인 참여가 확산됩니다. 모범 사례에 대한 인증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단순하게 공교육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지역사회의 모든 영역에도 ESD가 확대돼 나가는 것이 굉장히 눈에 띄는 것이죠. 정착기의 경우에는 중요한 게 있죠. 국가 이행계획의 수립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죠. 전략을 갖고. 두 번째는 교육과정 안에서 교육계획 내에서 ESD가 구조적으로 고정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ESD를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교사들의 네트워크들이 이제 구축되고 강력한 역량이 있는 교사들이 그런 활동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주는 이제 지자체의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부산시에서 ESD를 추진하려고 하거나 혹은 단위 학교에서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트너를 구축하는 문제, 또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제, 효과적인 검증 방안을 마련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한번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독일과 원주 사례를 이제 보니까 저희가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접근 방식입니다.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로드맵 수립을 통해서 단계별로 ESD를 추진해 왔다는 것이고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버넌스, 다시 말씀 협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ESD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는 것, 체계적인 지원 방안들이 만들어져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ESD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그다음에 지역 차원에서 ESD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들이 없었다라면은 사실은 ESD가 제대로 잘
추진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교육 대상도 굉장히 확대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유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인까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교 안에서부터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또 중요한 거는 최근에는 청소년과 청년에 주목하고 있다는 문제, 교육 방법도 바뀌고 있습니다. 주제 중심의 문제 해결 프로젝트에 기반한 ESD, 다양한 형식과 방법이 적용됩니다. 하나의 고정된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에 맞는 교육 방법, 대학생에게 맞는 교육 방법, 시민에게 하는 교육 방법, 노동자들에게 하는 방법, 기업인에게 하는 방법 같을 수 없죠. 그래서 다양한 형식과 방법을 적용하는 것, 또 지역 차원의 자원들과 연계해서 실행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 주제도 초기에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이해, 생태 기후 위기 대응, 또 이제는 이제 시민의 삶과 일상의 차원에서의 주제로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과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ESD는 어떤 식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논의들 중에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연결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생태 전환 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학습 방법과 교육 과정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공 포괄적인 프로젝트 학습법 같은 것들 방법론인데 이런 이야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주체 및 대상에 대한 확대에 대한 요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ESD 주체와 대상이 좀 더 확대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지방정부가 부산에 있는, 그러니까 부산광역시가 부산 시민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지역 내 확장시켜내는 것. 장기적으로는 평생학습 차원에서 좀 지원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학교, 공무원 교육은 기본이고 이것을 한 단계 높여서 ESD를 기업과 산업계 속에 녹여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또 지원해줘야 된다. 최근에 이제 EST 말고 ESG라고 들어봤죠? 예. 환경, 사회, 거버넌스, 지배구조. 이걸 이제 요즘에 최근에는 이제 환경, 사회, 투명 경영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들과 ESD를 또 연결시켜서 기업과 산업계 속에 녹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중심의 ESD에서 이제 시민과 지역 중심의 ESD 실천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지역도 RC를 활성화를 통해서 권역별 ESD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콘텐츠 확장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죠.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죠. 그냥 ESD가 무엇인가를 그냥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자원이죠. 경제, 사회, 역사, 문화 혹은 장소, 건물 모든 자원들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아까 얘기했던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는 것. 시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갖고서 ESD를 진행하는 것. 지역 내 작은 동아리 모임들, 여러 가지 학습 모임과 연계되는 프로그램들,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 추진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확산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 그리고 현재 부산 지역은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학교 중심 ESD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 지역사회 ESD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채워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입니다. ESD와 SDG. ESG와는 분리되어 있다? 아니요. 연결되어 있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지금 1번 목표부터 11번 목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잠깐 여러분들 한 3분 정도 이 내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DG 내에 ESG의 주요한 키워드들, 콘텐츠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다음 시간에 저희가 ESDGS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ESDGs 다시 말씀드리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